핸드크림을 하나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냥 이런 하얀 배경이 있는 곳에서 그냥 여러 각도로 찍는 거예요. 가로로도 찍고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디서 터질 줄 몰라요. 제가 지금 잘 팔고 있는 제품도 다들 네가? 그거? 왜? 제가 뭐 살림에 큰 뜻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살림 용품을 잘 팔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그로스 부업으로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제가 8월에 부업으로 성과를 좀 잘 내서 그런 결과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성과가 잘 났다고 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이신 거예요? 매출은 6,700 정도고 순이익이 1,70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약 한 26%?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강의 끝나고 이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만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계신 거네요. 네. 혹시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이쪽에서 저희 물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저의 비전보드인데요. 네, 저의 욕망을 가득 담은 그런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아, 이걸 보면은 종이가 되게 시끄러워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습니다. 8월 매출 보여드릴게요. 8월 매출은 한 6,700만 원 정도 나왔고 구매 전환율 6% 넘게 이렇게 꽤 괜찮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부업을 많이 해보셨던 거예요? 아니요, 부업은 처음이고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더 벌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와서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첫 달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게 2월 1일부터였는데요. 강의를 듣던 중에도 한 320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 강의가 끝난 직후 달에는 한 650만 원 정도, 한 2배 정도가 나왔고 이제 강의가 끝난 뒤에 4월에는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배씩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네. 5월에는요? 5월은요 2,400만 원 정도로 6월에는 한 4,600만 원 정도 이때도 한 2배 조금 못 미치게 7월에는 네 6천만 원 정도 나왔었네요. 지금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권이면 원래 소득이 좀 높은 편이신 거 아니세요? 뭐 사실 또래보단 조금 더 벌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투자 금액이 작으면 사실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소득을 뭔가 더 만들어야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금액을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 목표했던 금액을 달성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회사 끝나고 여기 사무실에 한 6시 반쯤에 제2의 출근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업무를 봅니다. 보통 한 12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네, 좀 쉬고 나서 하면 한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주말은 조금 늦잠 자고 일어나서 점심부터 이제 일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뭐 비슷하게 뭐 11시, 12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안 노세요? 많이 놀아서 이제 그만 놀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히키코모리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사실 앤더스님이 그대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소싱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저는 도매국에서 다 소싱을 하고 있고요. 베스트 상품에서 어떤 제품이 일단 잘 팔리고 있는지를 봐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우산들도 많고 뭐 이제 여행용 가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베개도 있고 이렇게 어떤 제품들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좀 날씨가 좋다 보니까 뭐 피크닉이나
러닝용품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베스트 100 안에서도 또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씩 눌러서 확인을 하거든요. 스포츠 쪽을 한번 볼게요. 날씨가 좋아져서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골프 비옷 이런 거 있고 무릎 보호대, 러닝 벨트, 러닝 조끼, 러닝 상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 되게 단순하게 이 잘 팔리는 거랑 잘 팔리는 걸 같이 약간 결합해서 팔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무릎 보호대 같은 거는 뭐 푹신한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 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은품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러닝 벨트 이런 거는 뭐 스포츠 타올이라든지 뭐 헤어밴드라든지 뭐 물통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나서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에서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벨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그 앤더슨님이 무조건 마진을 40% 이상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가져왔을 때 제게 이제 가격이 높은 만큼 뭔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물론 당연히 상세 페이지에 사진도 잘 찍고 영상도 잘 넣고 이런 거는 당연한데 좀 추가로 내가 뭔가 남들이랑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좀 보면 좋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에는 그 옵션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전용 물병을 준다 이런 식으로 사은품 구성을 해서 6,00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쿠팡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이버에서 먹혔으니까 한번 이쪽에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맞는 제품들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 수고를 대신 해주니까 제 거를 이제 마진을 높게 잡아도 소비자들은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멋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말 실제로 착용해서 사용하는 모습들, 여기는 사실 좀 잘 하시는 분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가 아니어도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파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매국 상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입을 시작했는데 국내 거에서 마진을 40% 붙였다가 이제 중국 사입을 하게 되니까 마진이 70%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순이익이 26%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입을 하기엔 좀 리스크가 커서 이 방법이 앤더슨님의 전략인데 이대로 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쿠팡 창고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CS 이런 거는 그것도 다 쿠팡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부업으로 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한번 만들어서 제품에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다 일부 외주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팔리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앤더슨님이 카페에 챌린지를 올려주세요. 쇼핑몰 부자들 카페에 9월 챌린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앤더슨님이 이렇게 4개의 선물을 주실 거거든요. 8월에 제가 받았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선물로 이렇게 시트를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키워드별로 어떤 전략이랑 어떤 선배님이 있는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부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신해서 누가 이런 키워드를 다 골라주고 판매 전략을 짜주면은 이제 훨씬 수월한 거죠. 이제 앤더슨님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을 때 이게 얼마나 먹힐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주신 거예요. 점수가 높은 거는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주신 것 중에 일부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이제 잘 얻어 걸린 게 있죠. 그 전에 다른 강의도 들어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다른 분 거 온라인 강의를 들어봤었는데 사실 들을 때도 잘 뭔지 모르겠었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던 찰나에 앤더슨님이 실행을 할 수 있게 다 단계별로 쪼개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 자본은 맨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오는 순위 가지고 계속 재투자하는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게 많긴 많거든요. 사실 물류부터 막 기획이나 막 영상 촬영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또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번역만 하고 AI 대충 돌려서 올리면은 일단 저 같아도 좀 싫어해요. 어설프더라도 직접 찍어서 뭔가 좀 가공을 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매출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할 때 배워야 되는 기술 같은 건 없는 걸까요?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촬영을 하는 게 막 엄청 저희가 막 대단한 그런 전문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촬영을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이 핸드크림을 하나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냥 이런 하얀 배경이 있는 곳에서 그냥 여러 각도로 찍는 거예요. 밝기도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찍어보고 가로로도 찍고 저는 비디오를 좀 삽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위아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밝기라던가 이런 걸 좀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만 해도 사실 나름대로 이제 판매를 할 때 괜찮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똑같은 제품이 한 100개가 깔려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100개가 공들여서 만든 그거는 사실 또 한 10개도 안 될 거거든요. 좀 차별화된 구성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넣고 하면은 그런 경쟁자가 진짜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서 저는 충분히 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한 10개를 하면은 한두 개 정도는 터지거든요. 이 한두 개가 매출을 끌고 가요. 근데 정말 어디서 터질 줄 몰라요. 제가 지금 잘 팔고 있는 제품도 제가 이걸 잘 판다고 하면은 다들 네가? 그거? 왜?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뭐 결혼은 했지만 뭐 살림에 큰 뜻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살림 용품을 잘 팔아요. 어떤 분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뭔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상방이 뚫려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오피스텔 하나를 사더라도 돈을 투자를 하고 뭐 세입자 맞춰가지고 해도 월세는 사실 고정이 되잖아요. 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은 이게 그 상품 하나가 나한테 100만 원을 벌어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벌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나는 여기에서도 돈을 벌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또 돈이 나온다. 약간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실수했던 거 있으세요? 실수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얘는 고양시에 가야 되고 얘는 동탄에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 경우도 있었고 광고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라서 매출이 600만 원 정도 났을 때 순이익이 한 7만 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광고로 다 센 거죠. 뭐 중국에서 사입할 때 사이즈 잘못 시켜서 잘못 온 것도 있었고 근데 뭐 이런 일들은 허다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순이익이 본업의 월급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사실은 퇴사를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판매하는 플랫폼도 좀 넓혀보고 싶고 상품 등록을 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 하는데 조금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좀 상품 등록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나만의 좀 상품도 만들고 싶고 다음 단계가 보이니까 이제 퇴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30대일 때 도전을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미래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아예 없던 일이었고 본업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잘 받고 잘 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게 맞는가?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스스로 좀 고민은 돼요. 부모님한테도 사실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너무 안 좋아하셨고 왜냐면 금융권의 안정적인 직장, 이제 괜찮은 연봉, 막 안정적인 커리어 이거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앞으로 그래도 더 성장하려면 조금 더 도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사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랍고 진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보이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재미있어요. 좀 몸은 힘들긴 한데 제가 같은 업무를 지금 한 6,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사실 지겨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은 업무를 이제 6, 7년 하면은 물론 금융권이니까 이제 시장은 바뀌는데 뭐 너무 이제 재미가 없긴 해요. 다른 강의 막 기웃거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나만 할 거야. 올해 목표가 그러면? 올해는 매출 1억을 찍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